전남 지역은 인구가 줄면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도 빈집이 많아지면서 범죄 악용이 우려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 조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집행률보다 24% 부족한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졸속 집행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가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에 있던 마을 회관까지 불이 번져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4만여 명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빈집도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권에 있는 빈집도 상당한데요. 목포에만 학교 인근에 300개가 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는 10여 년 동안 빈집이 방치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데요. 결국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이 함께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상가 건물로 쓰이던 곳 창문이 이곳저곳 깨져 있습니다. 15년 정도 비어있는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집은 문도 잠겨 있지 않아 위험에 더 노출돼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지 여기저기 신발이나 술병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방문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벽이 뚫려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암 지역에 있는 빈집은 310여 개로 이 가운데 11개의 집이 학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환경을 점검하고 경찰과 지자체에 함께 협력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에서 먹을 걸 사 먹고 그 문구를 샀던 그런 곳인데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황폐화되고요. 학교 주변 빈집 정비는 전남 22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출입문이 열린 곳은 폐쇄하고 시 구절이 적힌 현수막을 붙이는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정비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집 앞쪽이라도 예쁜 실을 붙여서 아이들이 정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전남 도내 시군으로 퍼져나가서 학교 주변에 있는 빈집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에 있는 학교 인근 빈집은 잠정 추정치로만 500여 개가 넘는 상황. 빈집이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지자체에 늘어가고 있는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안수현 아나운서, 혹시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정부를 비롯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산을 일정보다 앞당겨 쓰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 해 동안의 재정 집행 계획이 일정보다 앞당겨 사용해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그렇게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 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 건데요. 우리 지역 지자체들도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역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집행률은 광역자치단체 94.1%, 기초자치단체 84.5%입니다. 전체 평균도 89.2%.
하지만 전라남도를 비롯해 22개 지자체는 목표에 한참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예산 총액은 27조 2,380여억 원. 이 가운데 65.5%인 17조 8,392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목표 대비 24%가량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라남도 본청의 경우 9조 318억 원 중 79% 수준인 7조 1,337억 원을 집행해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은 목표 대비 크게 부족해 올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22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58%, 목포시가 1조 1,068억 원 중 68%대인 7,609억 원을 집행해 22개 시군 중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남 시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여수시는 1조 9,692억 원 중 1조 802억 원만 집행해 54%의 집행률로 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고흥군이 9,559억 원 중 4,974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겨우 52%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확정으로 예산액이 늘어나고 재정 집행 대상에 예비비와 적립금, 예치금 등 적립성 예산이 포함되면서 집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집행률이 70%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달 안에 신속한 집행이 진행되어야 해 자칫 졸속 집행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정도 시군 부단체장님하고 아니면 실과장님들 대책 회의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도 행안부 기재부나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자체 현장 점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 시설 사업 기초 같은 경우는 30억 원 이상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부진한 사업을 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후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위축된 경제와 지역 투자 등이 줄면서 올해 안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진의 한 시골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바로 마을회관인데요. 이 건물 외벽이 어찌된 영문인지 새까맣게 탄 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 주민들의 사랑방이나 다름없는 마을회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회관이 불에 그을려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불에 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일 종오 무렵 주차장에 세워둔 25인승 크기의 승합차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이 마을회관 건물로 튄 겁니다. 마을회관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그 회관 앞에 있는 그 차량하고 이렇게 거기 회관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 들어와서 저희 출동대 가서 화재 진화 인명급성 화재 진화했고요. 완전 진화되는 데까지는 1시간이 좀 안 걸렸고요. 화재 당시 마을회관 안엔 주민 2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불길이 번지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 있던 집기가 모두 불에 타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94살 뭐냐 귀가 꽉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바이 들으니까 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문을 열어봤대요. 열어보니까 차에서 연기가 펄펄 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멈춰있는 승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이유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문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난 1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방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1,459억 원이며 전라남도가 584억 원을, 시군이 875억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급 방법은 해당 지자체 사정에 맞게 상품권 화폐나 카드, 모바일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가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하면서 농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의회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그동안 허용됐던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면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농업 분야 보조금이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돼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노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1,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천만 원 이하 사업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업체 순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공사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공고 입찰 불성립,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인 가을입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전남의 가을은 더욱 특별한데요. 네, 맞습니다. 산에서는 가을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화창한 날씨 속에 나들이 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포 고화도에서도 가을 관광객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영자 전남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와 전화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영자입니다. 네,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사진 속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고화도에 있는 모카바라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공간입니다. 고화도 입구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그 모카가 활짝 피어가지고 하얗게 지금 그 솜송이가 피어나고 있고요.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거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목화랑 코스모스를 보니까 정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관광객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좀 관광객들은 이곳에 와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나요?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합니다. 사진 찍고 백바지 입고 와서 코스모스 밭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 하얀 그 바지에 코스모스 꽃무늬 찍어갖고 일어나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주 저기 그 코스모스하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네, 또 가을하면 코스모스인데요. 이곳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가을 정취 느끼기 위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지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여기 이제 오시면 이제 저기 그 갓길 주차하실 때 좀 저기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잠깐 주차하는 거 하지만 장기간 이제 주차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 같은 거 이쪽에서 드시면 쓰레기 같은 거 잘 챙겨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녀가시는데 막 그 쓰레기 같은 거 남겨놓고 가시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올가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오래 머무르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전년보다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명보다 41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노인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387명에 달했던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18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와 같은 18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 21명, 해남 순천 17명, 광양 무안 15명, 목포 진도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명 큰손들의 국내 주택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의 보유 토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245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이르고 축구장 34,857개에 해당하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0조 3,287억 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2.7% 증가한 4,296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륙과 산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보통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을 전후로 기온이 크게 요동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입동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17도로 입동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지난주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